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공한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수능도 끝난 만큼 저희 그립톡에도 무한한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월에는 그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니까 받긴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그립톡 주제는요, 바로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립톡을 빛내주실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이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분이 오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이로운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로운 강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10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했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이제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의학 강의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오, 일단 강사님 성함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라는 뜻에 이름이 담긴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저는 약간 현타 오는 게 우리 PD님이 저의 기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력의 분들만 섭외를 하시는 건지, 사실 전직 간호사이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뭐 손해사정사의 강의까지 부캐가 한두 개가 아니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오늘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파헤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립톡에 빠질 수 없는 마스코트가 있죠. 깔짝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깔짝깔짝 좋은 질문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 아름다운 강사님 모셔서 그런가 깔짝남 좀 안색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네, 저번 시간보다 밝아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깔짝남과 함께 저희 깔짝깔짝 질문해 보면서 좋은 케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립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건강검진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처음 받아봤거든요. 뭐 그전에는 20대 초반이니까 좀 젊다는 생각에 받은 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흔히 뭐 30대가 들어서면 이제 건강검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강사님,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건강검진을 도대체 언제 몇 살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아프면은 검사를 받는 건데 건강검진은 이제 건강할 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국가에서는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우리 김미정 씨처럼 20대 보통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19세부터 이제 전 국민 건강검진이 2019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얼마 안 됐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처음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20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 피보험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현재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다 이제 모두 확대가 돼가지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이는 제가 알게 되었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대가 되면 뭐 위내시경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혹은 그 나이대에 해야 하는 좀 추가적인 검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40세 이상부터 암 검진은 주로 이제 해당이 돼요. 지금 받으셨다는 내시경 검사는 40세 이상부터 이제 해당이 되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가셔서 의사하고 상담, 꼭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또 성별, 연령별 검사
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검진은 그 해에 안 받으셔도 내년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총 연령별 검사 항목은 그 해에 받지 않으시면 그냥 이제 넘어가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비용도 잘 안내해 주고요. 그렇게 예약하시고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그런데 네. 추천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천되는 항목들을 좀 숙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면 주로 나오기도 하겠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검진을 할 병원을 이제 정하게 되면 그쪽 검진 센터에 이제 상담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다 상담 센터를 운영하니까 보통은 자기가 뭐 추가적인 검사 그 항목에서 추가하는 거 금액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또 상담을 하시고 또 가격도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검사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직접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고 또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은근히 지켜야 할 것들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9시 이후부터, 전날 9시 이후부터 금식하라고, 당일에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물 마시고 싶어지는데, 근데 이런 것들 왜 지켜야 하는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금처럼 이 내시경이 해당이 되시면 물을 먹게 되면 위에 이제 수분이 남아 있으면 이게 이제 반사가 되고 또 위에 또 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뭔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검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혈액 검사가 금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혈당 검사라고 하더라도 공복 중 혈당 정상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은 지켜주셔야 되고 또 검사에도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은 물론이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좀 이러한 금식이라던가 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여러분들 필수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깔짱장님도 사실 건강검진 받아보셨을 텐데 네. 좀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있었죠. 네. 네. 안 그래도 궁금하죠? 강사님, 검진 전에 체크리스트를 또 작성을 하잖아요. 네, 문진표라고 하거든요. 문진표. 예. 어차피 검사를 받을 건데 문진표는 굳이 왜 작성을 하는지 항상 그걸 작성할 때마다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질문들도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귀찮아요. 네. 어른들이 그래서 굉장히 작성하기 힘들어하세요. 막 몇 장씩 막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용어 자체에 보면 진료가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질문 사항들에서 대답을 보고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항목들과 연결지어서 실제 질병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질문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대장 이제 항문 질환 같은 거를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보면 뭐 대장 용종이 있었는지,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이런 크론병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질환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과거에 그런 질병들이 있었다면 이제 검진 결과를 판독할 때 더 면밀히 의사 선생님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골라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성실히 뭐 이제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또 네. 예, 그렇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이게 다 더 꼼꼼하고 세심한 진단을 위한 거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진표도 궁금한데 이제 검진 후에 검진 결과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검진 결과지를 보고 도대체 어떤 항목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좀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자기 수치하고 정상 수치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쁜지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의사를 방문해라, 바로 가라, 아니면 이제 관찰해도 된다.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정확히 읽어보시고 그걸 이제 판단하시고
끝에 이제 진찰을 받으시라고 하면 반드시 가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건강검진 강좌에서 강조드리는 게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결과를 확인하고 자기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검진 결과지를 보고 좀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서 평소에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네네. 건강검진 새내기다 보니까 너무 네. 질문이 많은데 이 굉장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쳐봐도 너무 많은데 뭐 아무 곳에나 그냥 가서 예약하고 받으면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종합병원 정도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내과 같은 경우에도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또 전문적으로 검진센터만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뭐 자기가 할 검사 항목들을 이제 모든 병원에서 아주 다 모든 항목들을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하면 그 항목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질환 때문에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병원에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건강검진 편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질문도 수집을 해왔는데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검사를 하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일부만 골라서 검사를 하자니 어떤 항목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받아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건강검진으로 모든 항목을 늘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서 실제로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제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혈관 질환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런 혈관 질환하고 관련된 항목들 이런 것들은 좀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취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 혹은 가족력이 있는 질환에 한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고 건강한 미래를 좀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 주변의 남성분들 중에서 뭐 음주나 흡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또 좀 주의 깊게 좀 받아야 될 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진 중에서 간 기능 수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감마 GTP라든가 이제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질환이 간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간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다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예, 간염, 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그런 항목들이 좀 유의하셔야지 되겠고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검진에서는 엑스레이에서는 폐암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제 간단한 질환들만 볼 수 있는 거라서 폐 CT를 반드시 찍으셔야 되는데 폐 CT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사선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널리 검진으로 이제 보급이 되어 있진 않아요. 네. 저설량 폐 CT라고 해가지고 예. 방사선 조사량은 낮추고 이제 정확도는 올린 그런 검진에서 많이 쓰여지니까 지금 이제 이 국가건강검진이 시행이 되면서 이 기계들을 병원에서 다 샀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이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한 10만 원 초반? 원래 이제 수가도 한 11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또 병원마다 이렇게 가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잘 같은 알아봐야겠네요. 가격이면 또 이제 좀 저렴하게 같은 검사인데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좋죠. 건강검진도 가격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히. 신기하다. 네, 잘 좀-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건강검진에 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몇 살에 하면 좋을까요? 뭐 뭘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강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 녹화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다음에는 꼭 이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네. 오늘 이 유튜브를 그럼요. 꼭 한번
한번 다시 보시고 우리 그립톡 가셔야 될것 보시는 같아요. 분들 정말 행운이신 거예요. 그런 것 정말 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가시면 훨씬 더 똑똑하게 판단하시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정말 확신합니다. 자, 오늘 강사님 저희 그립톡과 함께 하셨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제 이름이 이로운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정보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오늘 깔짝나님 또 눈 바짝바짝 뜨고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접하기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많이 얻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인터넷을 뒤져봐도 손쉽게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니까요. 금 같은 정보들이니까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신 이로운 강사님 그리고 깔짝남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쁜 사회생활 하시느라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오늘 그립톡 보시면서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바른 검진 받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 뭐 제 아이디어라던가 우리 MC들 그리고 패널에 대한 칭찬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립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